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자, 여러분의 노후 대비 투자를 돕는 연금 X 투자. 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내 연금 TDF에 넣고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TDF 자금이 한 3조 5천억이 지금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연금을 굴리고 있는 TDF 매니저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TDF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TDF 운영팀의 김정욱 팀장 그리고 김다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정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좀 들어가서 이제 저희는 뭐 TDF가 좀 익숙하지만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TDF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TDF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TDF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F라는 게 어떤 펀드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또 다정 매니저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이름의 약자인데요. 은퇴 시점에 맞춰서 펀드의 운용 방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펀드입니다. TDF 펀드들은 보통 무슨 TDF 2025, 2030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게 되는데, 이게 자신이 목표한 은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올 때마다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펀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0이면 2030년 정도에 은퇴하시는 네, 분들은 맞습니다. 그냥 2030을 네. 선택하면 되고, 좀 젊으신 분들은 자기 은퇴 나이 계산해봐가지고 난 한 2050년에 은퇴할 것 같다라고 하면 2050 네.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게 2050이 2030보다는 좀 더 주식의 비중이 네. 많이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펀드라는 게 이제 TDF의 정의고, 그러면 연금 투자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펀드로 이렇게 TDF가 최근에 갑자기 작년부터 많이 네. 선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금 투자자분들이 TDF를 고를 때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야 되나요? 이건 정 매니저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운용사가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려운 이야기 납준다고 철학. 네,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뒤로 미루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은 TDF의 성과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라는 성과, 질문을 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성과는?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세 가지?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동일한 빈티지에 동일한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려운 이야기. 우리 와인 먹을 때 하던 빈티지 이야기가 그런가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동일한 빈티지에 네, 동일한 기간을 네. 선택하라. 이 빈티지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앞서 김다정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TDF 같은 경우에는 2050, 2035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은퇴하는 시점이 숫자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걸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네. 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DF와 타 운용사의 TDF를 비교를 할 때는 같은 2045끼리 비교를 해야지, 어떤 것들은 주식 비중이 높은 2045, 그리고 어떤 펀드는 주식 비중이 낮은 2020, 이런 펀드를 같이 비교를 하면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애플 투 애플 원칙이네요. 사과는 네. 사과끼리 비교해야지 네. 사과를 배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40 펀드의 성과는 다른 운용사의 2040 펀드랑 비교를 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뭐가 더 좋은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게 뒤에 붙어 있는 숫자를 빈티지라는 표현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네. 그러면 아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하나는 이렇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펀드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안. 네. 그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 위험을 보는 수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변동성이라는 것을 위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 그 사모님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는 아직까지. 그래요? 보는 건 좋아합니다. 보는 건 좋아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공을 치는데 탄착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 점이
떨어지는 점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격을 할 때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수가 10번을 사격을 했는데 10번 다 원 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가운데 점을 맞추지는 못해요. 근데 다른 사수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 맞추기도 하지만 10번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변동성이랑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TDF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수익률이 5%, 10% 이런 식으로 나는데 다음 날에는 또 10%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5% 오르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7% 빠지고 이런 식으로요. 다만 연금형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펀드가 중요한데 이럴 때에는 그 변동성을 감안한 위험 조정 성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가 이제 빈티지끼리 비교해라. 같은 빈티지끼리. 두 번째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을 봐라. 네. 라는 거.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사실 과거 성과를 보는 것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 성과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과거 성과를 볼 때? 네. 오케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TDF들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고 그리고 회복하는 구간에서 이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수익률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TDF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이후에 3월 달에 급락하는 장, 네. 급락 후에 회복하는 장에서 네. 각 그 TDF들이 똑같은 동일한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네. TDF들이 어떤 과정을 수익률의 변화 과정을 보여줬는지를 네. 한번 비교해 보는 것들이 네. 이 얘의 성격은 이런 거구나 네. 라는 것들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한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차트까지 준비해오는 대단한 매니저님 좀 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을 거죠? 한번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아무리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좀 적게 손실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손실 자체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25%의 상승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라는 원칙 이야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죠. 50% 손해 보면 그거 많이 하는 데는 100% 수익이 필요하다. 뭐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2월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평균 인덱스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인덱스가 33% 정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빠졌을 때? 네. 예. 근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50% 하락을 하면은 100%의 상승이 있어야지만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33%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45%가량의 수익률 상승이 있어야지만 원금을 회복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크게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 펀드들이 얼마만큼 적게 빠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올라왔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해당 펀드들의 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되겠다 생각. 좀 빈티지끼리 비교해라. 같은 빈티지, 그다음에 위험 감안해서 해라. 그다음에 큰 하락이나 상승장에서 펀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TDF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하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피킹하는 매니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주식 고르는 사람은 기업 탐방도 가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려고 애를 쓰는데 TDF 같은 일종의 재간접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펀드를 고르는 거잖아요.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두 분의 고민의 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다정 매니저님 같은 경우도 일을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정 매니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의견을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탁피커라고 하죠. 주식형 펀드를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탈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기업 탐방 같은 경우를 봐서 개별 종목을 고르고 그게 업종이 되고 그게 나라가 되는 식으로 해서 상향식 투자를 지향을 많이 하시고요. 바텀업. 네, 바텀업 투자를 하시죠. TDF를 포함한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위에서 이제 투자 자산들을 살펴보게 탑다운 됩니다. 방식을. 네, 글로벌에서 어떤 자산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어떤 자산, 뭐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신흥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뭐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IT주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계라든지 다른 여타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제 그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저희가 재간접 펀드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펀드 매니저들을 직접 만나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성과 패턴들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한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네요. 이제 일반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에 가서 기업의 IR 담당자를 네, 직접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직접 펀드 매니저들을 또 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 또 운영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보고 점검하고 거기서 또 피킹해서 배분을 네, 펀드를 골라서 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퇴직연금이나 뭐 연금저축 내에서 좋은 펀드를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TDF 내에는 이미 그런 펀드들이 선별이 돼 선별이 있다고 되어 보실 수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굳이 내가 또 나눠서 하는 거는 이중적인 배분이 돼버릴 수도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좋은 TDF를 하나 고르는 것 자체가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네,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거든요. 스타일이 네, 궁금증이 생기면 막 해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다가 결국은 정리를 한 건 뭐냐면 지금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개인연금 쪽은 약간 트레이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퇴직연금은 해보니까 그냥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담고 가는 게 좀 낫겠다. 대신 아까 빈티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퇴직 연령하고 다르게 저희 빈티지는 아주 긴 걸로.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래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2045, 2050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과거 성과를 비교할 때 이제 급나가는 구간? 네, 아니, 급등하는 구간에서 성과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최근에 6개월 내에 코로나 발발로 시장의 부침이 엄청 컸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 코로나 3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탁 폭락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진짜 계속 오르는 것만 봤던 미국 장이 자고 일어나면 10%씩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공포심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그때 딱 빠졌을 때 3월 달에 네. 제일 먼저 어떤 마음으로?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죠. 일단은 저희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자산에 손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그 펀드 자체, 뭐 제 자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서만 머물러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 다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구현이 됐었을 때, 벌어졌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저희는 계속 투자를 진행해 오는. 그때 그 주가가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충격을 한번 받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넋 놓고 있다 보니까 더 빠지고 그래서 대응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잖아요. 네. 근데 매니저는 조금 저희랑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때를 복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그 주식시장의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었지만 자산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시장이 사실은 전염병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하게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고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저희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급격히 줄이지는 않고 대신에 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유지한 상황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펀드들, 뭐 당시에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주식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네, 그 주식군 내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그 내에서 또 바꾸신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사전에 좀 받아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TDF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하거나 반등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TDF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TDF도 들어있고 다른 펀드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이 TDF 비중 자체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사실은 1000명의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면은 그 1000개의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투자자들분과 마찬가지로 펀드에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로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비중 자체를 변경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의 계좌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산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해온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 안에 5개의 펀드가 있는데 5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중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 내에서도 투자 비중이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펀드는 기존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였지만 50%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좌에 대한 비중을 변경을 하면서 나는 미국이 좋아 보이니까 미국을 늘려야지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미국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될 수가 TDF 있어요. 내에서 매니저님도 미국 비중을 늘려놨는데 네. 또 본인도 또 여기서 미국 비중을 늘리면 네, 전체적으로는 오버웨이트 되는 네. 문제들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 저희가 뭐 매월, 음. 매 분기 운영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정보를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인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조정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그때 차이나 펀드가 막 인기 네. 많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어떤 분 제가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상담하다가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차이나 펀드, 친디아 펀드, 브릭스 펀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광범위한 차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그리고 자기는 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TDF가 어느 펀드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월간 운영 보고서라든지 분기 운영 보고서 등을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네, 홈페이지에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해당 펀드가 어떤 펀드에 또 투자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본 다음에 네, 전체적인 자기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네, 게 좋고 그게 또 싫으시면 그냥 아예 TDF 하나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네, 그 안에 어떻게 분산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TDF 하나만 투자를 하는 거죠. 계좌 안에 하나만. 어차피 그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저희 쪽에 김정욱 팀장이 나오셨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 코로나 걱정은 안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지금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주목하는 이슈 또는 혹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자산? 네. 또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저희 궁금합니다. 팀에서 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좀. 네, 저희 팀에서는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좀 오랜 기간 저금리도 유지가 됐고 좀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뭐 성장주 같은 것보다 다른 주식들이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가끔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향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저희가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거를 보다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고령화로 의한 저금리 효과, 네, 또 맞습니다. 디지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또 기술 네. 발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네. 그런 것들 하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라는.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그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그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할 때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우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TDF 내 자산 배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네,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 좀 유리한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테고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주식 하고 자체가. 네. 자산 가치가 높은 최근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만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에 좀 더 높은 투자 비중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타 운용사의 TDF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실물 자산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좀 차별화된 성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 현재 큰 우려는 아니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까 항상 예의주시 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동학개미운동에서 직접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노후 자산을 이렇게 직접 투자로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접할 수 있었던 양질의 정보를, 투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관건인 거지, 정보의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계좌를 보는 습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투자하다 보면, 노후 자금을 직접 투자하다 보면 트레이딩이 많아지면 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나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이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퇴직연금이 발생을 하려면은 내가 일단 직장에서 일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투자를 통해서 뭐 5%, 10%의 수익률을 난 것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 본업 이외에 투자와 관련돼서 시간을 쏟아붓는 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기 주업이 먼저 알아야 된다. 네. 그치. 내가 펀드 매니저가 아닌데 회사 다녀서 네. 그 주식 종목 고르고 하는 데다가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다 보면 정작 자기 몸값으로 올리는데 네. 들어갈 시간들을 방해받을 수 많이 뺏기게 돼. 그거보다는 자기 일하고 애초에 맡길 것들은 맡기고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잘 부려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좋은 매니저를 골라서 아니면 좋은 펀드를 골라서 그거는 위임할 것들은 위임하고 네. 좀 자기 일에 또 집중하는 것도 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향후에 어떤 운영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기는 한데 네. 그냥 이거 하고 또 각자 입장에서 또 꼭 한번 이런 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이런 네. 것들 같이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그 독점적인 미국의 성장이 그 자산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환경들은 늘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팀이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항들은 뭐냐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앞서 김대정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유지되어 있던 환경에 그 금리들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의 헤징 역할을 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채권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를 자산 배분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인컴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 자산들도 뭐 주목해서 최근에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기후 변화와 관련을 해서 기후 변화만을 포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최근에 그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ESG라는 부분들. ESG가 뭐예요? MSG? ESG가 이게 뭐의 약자인지 간단하게.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컨셉입니다. 이가 그 environment의 네, 약자. social governance. 수고하십니다. 시대 화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뭐 태풍 많이 오고, 뭐 장마 엄청나게 길게 오고,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진짜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는 것 같네요. 뭐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라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ESG가 좋은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다른 운용 부서도 펀드를 투자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를 때 하나의 스크리닝 기준으로 기존부터 활용을 해왔던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ETF 회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 그 연초에 그 주주들한테 보내는 서신에서 그 본인들의 저탄소를 배출하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그런 서신들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 어드바이저들한테 보내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락은 투자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는데요. 거기서 ESG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의 ETF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크게 늘리면서 ESG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은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심도 그쪽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TDF 내 그런 펀드의 비중도 향후 늘어날 수 있겠네요. 현재는 ESG 펀드를 편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펀드를 발굴을 해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저탄소 기업에 막 투자할 게 뭐 수익 관점이 일단 뭐 공익 관점보다는 네. 수익 관점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레미 리프킨인가? 네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는 단순히 탄소 연료를 그러니까 막 공해를 덜 배출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쪽에 ESG에 대한 관심들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인플레이션 관점도 좀 더 해서 이제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다. 네. 이런 전략도 가지고 계신 것들 보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 진짜 근로자한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거기 관련돼서 정보를 너무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분 매니저님이 좀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좀 자주 좀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들 오늘 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금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네. 저희도 이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부탁 삼아서 한번 이 이야기는 좀 드리고 혹시 다정 매니저님은 오늘 팀장님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금 X 투자는 최근에 연금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펀드인 TDF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욱 팀장님, 김다정 매니저님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자기 퇴직연금 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TDF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